무결점 법인 만들기 마지막 편인데 좀 뭔가 새로운 방법 없을까? 아, 이거 어때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만 무결 에이.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무결점 법인 만들기 마지막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법인, 특히 부동산 법인이란 어떻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법인 강의를 나가게 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를 연속적으로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요. 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어떤 시스템 자체만 공부하려고 해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심화 과정을 거쳐야 이게 법인이구나 정도를 느끼실 수 있는데 3시간 만에 이것을 다 요약 정리하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정도가 딱 적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을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나 절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 몰입되어 있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금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 기간만 지나면 20, 30%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세금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매도 시기를 놓쳐서 1년 내에 팔아야 할 물건을 단연간 갖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혹시 자동차 설명서가 거의 한 사전 두께만큼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아마 대부분 있다는 거 정도는 아셔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를 뭐 샀거나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7, 80% 하신 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인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절차상으로 좀 더 엄격하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거나 두려운 부분이 아닌데 그거를 마치 자동차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이 차를 내가 운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부에만 몰입이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투자를 열심히 잘 하시다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어떤 투자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시던 분이 학습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고 몰입되었을 때 오히려 투자 감각까지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법인은 한 3시간 정도,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도 뭐 5분씩 5분에서 10분 사이 한 10번이니까 1시간 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더 궁금하고 법인을 세우는 중점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적당한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몰입되게 공부 말라는 의미고요.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손실 나서 뭐 내가 피해를 보고 이런 리스크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손실 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리스크도 크게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어떠한 미래를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리스크나 어떤 이런 것들은 두려운 게 아닌데 그 자체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투자에 손을 떼게 되고 오히려 이전만큼도 어떤 투자도 하지 않으시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면 그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손실 보는 정도의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이라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이제는 나가서 법인을 설립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법인을 설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일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금의 이전이라든가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지금 잘 준비해 보시고, 아직은 규모가 소규모라 하더라도 법인 설립 자체는 미리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법인 설립 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지출이나 고정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싶으시면 설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번 정도 이제 부동산 제 책을 요약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어떤 학습적인 요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10번 강의의 내용에 넣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을 제가 빼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 책의 내용을 10번의 강의에 넣었으니까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도 제가 쓸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쉽게 한번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자 라고 해서 썼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유튜브 강좌와 책 한 권 정도를 쫙 읽어보시면 법인 만들기, 특히 부동산 법인 만들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일반인들, 어떤 사회초년생들의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10편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무결점 법인 만들기 이후의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